홍성 YMC의 정재영입니다. 네. 오늘 마을교사들이 만드는 민주시민교육 교재 공감 플러스 알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 교육을 진행하는 나우향연, 나우향연의 뜻은 나와 우리의 향연, 나우향연이라는 두 개의 뜻이 있는데요. 마을교사 모임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기까지의 강의록을 정리한 책입니다. 2017년에는 단순한 체험 위주였던 자유학기제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부모 그리고 마을교사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제안하면서 나우향연의 민주시민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우향연의 교육 방법은 공감 플러스 알파입니다. 공감은 대상과의 연결이고 플러스는 상호작용입니다. 알파는 학교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공감 플러스 알파는 모든 학교 속의 주체 간에 연결된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우향연의 교육은 공감 플러스 민주시민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요. 공감이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필요와 부탁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 더 나아가 사회의 비판을 하고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민주주의와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한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의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그런 시민을 키우는 그런 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자가 있느냐라는 김누리의 질문에 나우형은 공감이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 인격적, 사회적, 정치적 주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정도, 나이, 선지식, 사회적 배경, 학습 환경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의 조건과 환경, 경험의 기억 등에 관한 연관된 자료들이 수업 내용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는 아까 연결시켜 준다고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란 각자의 경험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시민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향연은 목적과 원칙이 있어요. 민주시민의 교육의 목적은 너 우리를 새롭게 한다. 나를 긍정의 힘을 갖는다. 그리고 스스로 배움을 생산한다. 서로 배움을 교환한다. 나의 좌표를 내가 그린다. 그리고 원칙은 학생 이해 상관성, 긍정 경험, 공감 소통, 강압 금지, 쌍방향 소모듬입니다. 아까 원칙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나우향연의 수업은 무엇보다도 경험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할지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섯 모듬으로 시작하는데 스마트폰, 영화, 음악, 음식, 보드게임 등을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생 이해관계가 닿는 것이어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 경험이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긍정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또 봅니다. 그러나 해석 이전의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평가, 분석, 비난, 비교의 이런 입시 위주의 잣대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의 기억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든 경험은 긍정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 공감 소통입니다. 긍정 경험을 진행한 후에 세 번째 원칙인 공감 소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게 하고
이렇게 나누게 한 다음에 토론한 후에 우리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나누게 합니다. 네 번째, 강압 금지입니다. 토론을 진행한 후에 메시지가 없다면 정답에 반하는 메시지도 함께 제시하거나 드러날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동시에 생각에 대한 성찰을 반성적 사고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논쟁성 그리고 균형감을 통해 정답 메시지를 벗어나 스스로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쌍방향 모둠형입니다. 앞선 모든 과정은 다섯 번째 쌍방 소모둠이라는 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진행교사 1인에 5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교사가 없다면 쌍방향이 아니고 열모둠이 아니면 소모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나우향연의 민주시민교육 교환을 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교환을 설명하는 방법은 교환이 작성된 당시의 배경을 서술하고 교환의 흐름에 따라 선의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을 차시별로 서술해서 순차적으로 나우향연의 민주시민교육 원칙과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을 이 교재를 보시는 분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서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브록은 보드게임 2종을 제공해서 우리가 했던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환입니다. 2017년에는 홍동중학교의 그 단순 체험 위주였던 자유학기제 수업을 비판하면서 마을교사분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제안하면서 나우향연의 민주시민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우향연이 아니었고 책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준비를 했고 모두가 홍동중학교 학부모였습니다. 이때 논의한 것이 3차시였고요. 나를 찾아서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주제로 삼고 교양을 작성했습니다. 2018년에는 3차시에서 6차시로 늘어났습니다. 교육감의 현장지도 답사가 있었고 경기도도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제공받아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담당 선생님들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개념으로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위해 소모둠을 진행해야 해야 된다는 개념이 공감되면서 비폭력 대화를 중심으로 소모둠으로 수업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사들이 사이에도 비폭력 대화를 하지 않은 강사들과 한 강사와 그러지 못한 강사들과 소통하면서 민주시민교육에서 공감의 개념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공감, 가치, 내 삶의 주인이라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9년에는 학교 측에서 1년 분량의 학로 확장해서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업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2시간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수업을 진행했고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서 확장된 그 수업을 1학기에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1학기 교환을 준비하고 여름방학 때 2학기를 준비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1학기에 가치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과 운영, 학교 시설들 등등의 문제 제기를 학생들 사이에서 대두되면서 교내 갈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준비하면서 이때 우리가 무엇인가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대두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모든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각 원하는 분야에 관한 생각을 폭을 넓게 하고 깊게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교사인 우리가 학교 내 교사들과 달리 학교 내 일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없고
학생들과 무언가 실천으로 옮겼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보시면 1차 시 나를 알아보게 되고 나의 욕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친구를 알게 되고 3차 시에 상상 선물을 줘요. 상상 선물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들과 필요한 물건이 무엇일까라는 거 스스로 고민하고 포스트잇에다가 그래 너 이거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적어서 줍니다. 그게 3차시고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서 비폭력 대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좀 가져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상 선물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모듬을 만들어서 활동을 진행하고 5차 시에 실천 가능한 것들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4차 시 중반 부분 보시면 실현 가능한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가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의 그 욕구를 이렇게 발현시키는 과정에서 학교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욕구가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 학생들은 이걸 왜 수용해주지 못하냐라는 어떤 그 반발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상상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진행했으나 이제 그것이 이제 학교와 학생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시부터는 좀 구분해서 좀 주제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주시민 오락관이라는 걸 처음으로 개발하게 됐는데요. 행복방, 헌법방, 영화방, 게임방 이렇게 진행했는데 헌법방은 심지어 폐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방은 민주시민 오락관이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스스로 보드게임을 만들고 그 보드게임을 함께 게임해보고 평가하고 보완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교환을 설계했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다 보면 아까 상호작용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이 학생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마을교사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환이 매번 바뀝니다. 네. 1학기는 헌법 수업을 진행하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2학기는 주제 선택 수업으로 디자인해서 학생들 스스로 수업을 만들어도 된다고 수업을 왜 울타리를 확장시켰습니다. 2학기 수업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이때 나우향연의 자신감이 피크를 찍게 되죠. 네, 음,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 5차 시. 이렇게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 보드게임을 또 만들기 시작하죠. 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도 나름, 뭐라고 해야 될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갖고 있는 보드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표라고 할까요? 그것을 편집해서 그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냥 흐름을 이렇게 익숙하게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것이 매번 바뀐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을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거, 그거를 좀 연두하면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선생님들께서도 이 책을,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 이걸 그대로 베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교환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호적 관계 맺기가 너무 어려워졌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개개인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12월에 당시 2학년 학생들이었던 학생들에게 공감 수업, 그리고 나의 친구의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고 하는 그런 수업들을, 그러니까 2017년부터 쭉 해왔던 그 전통적인 수업을 진행했으나 학생들이 공감 수업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뿐만 아니라 나우 학년 마을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민주시민교육을 빼고 공감과 관계 맺기에 집중하는 교환을 다시 설계하는 동안에 홍성 YMCA 정재영 사무장이랑 저죠. 이제 제가 21년부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바탕으로 설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 실현을 통해서 나우향연만의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이 공감 플러스 알파를 어, 좀 개념을 확인하게 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자신감의 피크를 딱 찍고 와 우리 이제 진짜 잘한다 했는데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고 그거를 연결하는 거를 또 반감을 갖게 되고 심지어 수업을 거부하게 되면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다시 교환을 짰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개입하게 된 거죠.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8차시 진행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식빵 코딩과 부러진 연필 그리고 낚시 게임 그리고 유엔 기후위기 협약 게임 등을 진행하면서 기후위기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드게임을 진행을 한 건데 생태계 보건게임, 생존열차 식량 확보게임, 경제윷놀이, 인생가치 롤렛 이렇게 진행했고요. 생태계 보건게임이랑 경제윷놀이는 부록으로 저희가 첨부를 해놨으니 직접 한번 게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내 삶 속의 일상의 정치, 젠더화나 기후위기, 음악 감상, 경제, 인생 시뮬레이션, 보드게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매주 2교시씩 수업 시간이 확대되어서요. 다양한 주제로 집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젠더와 나와 경제 수업은 2020년에 처음 도입한 수업으로 진행됐는데 경제와 나는 행복한 성이야기 마을교사팀이 협업하여 솔직한 성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독특한 수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기본 교환이기 때문에 이 교재는 실지 못했습니다. 예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마을교사분들이 이렇게 쭈루룩 앞에 토크 콘서트처럼 쭉쭉 앉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성이야기 주제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교사들한테 줍니다. 그럼 교사들이 진짜 솔직하게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성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겪는 성교육이라고 해봐야 뭐 배란 일이 언제고 그리고 언제부터 정자가 나타나고 생성되고 그래서 피임은 해야 되는데 락까지만 얘기 나오잖아요.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고 피임의 중요성 그리고 삶의 책임 이런 얘기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성교육에선 알려주지 않잖아요.
단지 그냥 원치 않는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딱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이 교육의 성교육의 보편적인 틀인데 그것들은 이제 깨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들도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피임을 모르더라고요. 네. 일상 속의 정치로 시작해서 음악 감상을 했는데요. 음악 감상 시간은 나를 표현하는 노래, 그리고 상대방한테 나는 이런 노래를 같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 이 두 가지를 추천해서 같이 듣고, 추천한 이유, 선택한 이유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맨날 딱딱하게 경제, 뭐, 감정 이런 부분을 되게 어렵게 표현하는 그런 지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음악 감상 시간에서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수업 쭉 보시면 되겠고요. 파워포인트도 파워포인트지만 이 유튜브 동영상 시청각 자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 바로 검색하면 볼 수 있게끔 제목 위주로 유튜브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경제 활동의 가장 특징은요.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판매 전략을 만들고 수정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다시 수정하면서 그 맞는 계획안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부록에 있거든요. 만드는 방법이. 이거를 통해서 직접 학교 밖 마을에서도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이상이고요. 부록은 저희가 첨부하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마을교사가 만든 민주시민교육 교재 공감 플러스 알파였고요. 교재를 보시면서 질문이 생기시면 홍성 YMCA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